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영업이익 8천억 원 육박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곳곳에 공급.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램시마 SC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낸다. 자, 보면은요.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2조 3,985억 원. 영업이익이 7,724억 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영업이익이 2% 성장이거든요. 매출액은 성장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성장폭이 좀 더디죠. 매출 캐파가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와 순이익의 폭발적인 증가. 그게 바로 2023년도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이익도 조금 있으면 1조 원이 돌파가 될 것 같아요. 매출 3조에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때도 주가가 과연 여기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봉용 한양증권 애널리스트는 램시마 SC가 앞으로 4분기와 내년까지 그룹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주력 제품이 누적 3분기 실적에 기여했다. 램시마 정맥 매출, 허주마도 775억 원. 두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램시마 정맥은 29에서 34, 허주마는 2에서 12%로 각각 증가하였다. 자, 신제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램시마 SC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그젤마는 영국과 독일에서 최근 출시하였다. 헬스케어는 핀란드 헬싱키 우시마 지역 병원 입찰에 참여해 베그젤마 공급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입찰은 핀란드 개발유자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내년 초부터 1년 동안 베그젤마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램시마 SC는 최근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효능, 안정성, 편의성까지 모두 갖춰 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주요하였다. 자, 이 부분이 정맥, 선투약 없이 램시마 SC가 직접 투여 가능하도록 변경 허가를 획득한 후 염증성 장질환 적응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분야에서도 처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자, 이제 직판을 통해서 미국에서 판매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유플라마, 베그젤마, 램시마 SC가 직판을 통해 미국에 판매될 것이며 후속 바이오시밀러로 성장해 나갈 것. 우리의 미래는 명확히 지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영토 확장 플러스 44개국. 그날까지 잉올파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 누비는 글로벌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셀트리온 제품들의 신규 승인 국가가 44개국 증가하여 합계 396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램시마 정맥 99개, 트룩시마 86, 허주마 92, 램시마 SC 43, 유플라이마 42, 베그제마 34, 합계 396개, 전 분기 대비 44개 국가가 증가하였다.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선점할 수 있는,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확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제품들이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유플라임의 경우 팬데믹의 영향으로 승인 속도가 더뎠으나 베그젤마는 유플라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플라임마 2021년 2월 11일 EC 최종 승인 첫 분기 6개국에서 30, 31, 33, 33, 36, 42개국 승인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EC 최종 승인 이후 7분기 만에 42개국 승인, 베그젤마는 8월 18일 EC 최종 승인 첫 분기에 바로 34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으나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유럽 각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렴하면서 효과도 우수한 바이오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의 가치를 실현하는 셀트리온을 응원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우리 시간이 2023년도 제 기준으로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열리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두 번째 물결의 심장입니다. 이 두 번째 물결의 심장이고요. 따라오는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여기에 또 베그젤마가 장착이 이미 되었죠. 우리 셀트리온의 두 번째 물결, 폭발적인 성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따라오는 주가에 대한 폭발적인 주가 상승, 8개월에 공매도의 대량 쇼커버에 전고점 돌파에
나머지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1차 목표 지점이다. 그 금액은 최소한 전고점 돌파가 되리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요 249만 3천 주 찔끔 줄었습니다. 대략 3만 주 가까이 줄었고요. 229만 주였는데 20만 주 살짝 늘어있어요. 최저점 대비해서 다시 시차를 두고 줄어들겠죠? 자,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점유율 30% 훌쩍. K항암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2종 37% 역대 최대. 셀트리온과 삼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바스틴 시밀러 시장에선 등장 1년 만에 점유율 24%. 여기선 삼성바이오피스가 언급되고 있고요. 맙테라, 즉 트룩시마, 그리고 리툭산 시장은 점유율 20%대이다. 뭐 정차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트룩시마 먼저 보고 아까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트룩시마 리툭산 시장에서는 트룩시마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3분기 기준 트룩시마의 점유율은 24.5%를 기록하였다. 2020년 2분기 점유율 20%를 돌파하였다. 점차 상승세를 나타내지만 오리지널 격차가 여전히 크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만큼 즉 격차가 크다면 격차를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점유율이 확대가 지속되고 있죠. 20%대에서 24.5%. 트룩시마가 정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팩트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바스틴. 아바스틴에서는 삼바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국내 시장 이야기고요.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200억 원. 200억 원.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은 사실 정말 작죠. 그 부분이고요. 참고사항으로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허셉틴 시장에서는 바로 셀트리온과 바로 삼바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오리지널을 줄어들면서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언급이 참고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76, 코스닥은 0.9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2.27, 헬스케어는 0.93, 제약은 1.8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8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20만원 밑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가건 떨어지건.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1차 목표는 정고점 목표 도표라는 그런 정확한 지표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따라 우리는 길을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자, 오늘 해외 증시가 니케이 1.18, 상해 0.3, 항생 2.3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최근에 중화권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우, 나스닥, S&P도 상승권에서 마무리.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현재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어지고 있다. 지표상으로 원화에 대한 강세, 원달러 환율이 1304원, 원화에 대한 강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화, 104.75, 달러 약세, 더불어 따라오는 미 국채 10년물이 고점이 4.23이었는데 4.23에서 무려 3.49까지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미 국채 10년물의 하향 안정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향 안정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향 안정화. 그랬더니 증시가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흐름. 크게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더 매크로 3대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마지막 원유에 대한 증산.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연준의 본격적인 피봇에 대한 전환. 이게 모니터링해야 될 첫 번째 지표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27. 좀 늘었어요. 거래량은 43만 4천 주. 단 1도 중요하지 않다. 단 1도 의미 없다. 오늘 2.2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3.04. 어제 2%. 많이 줄었죠? 거래량은 44만 주 0.93. 20%대까지 15%대 있을 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얘네도 매갈이 빠졌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뿐이다. 열심히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 제 기준에선 그렇게 보입니다. 제약은 23.33 많이 늘었네요. 거래량은 6만 5천 주, 오늘 1.8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형제 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치고 나가면 막내도 따라오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먼저 좀 볼게요. 자, 오늘 셀트리온 기간이 21만 3천 주 좀 들어왔죠, 최근에. 그 중에 누가 많이 들어왔다?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투신이 복귀를 했어요. 15만 주,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씨가 말라 했을 때 투신이 들어왔다. 연기금은 3,457주, 눈치 보고 있고요. 3,450 매도했고요. 사모펀드가 4만 3천 주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급의 중심은 사모펀드 투신이었다. 보험이 17,000주. 금융투자는 그냥 눈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976주 매도. 외국인은 8만 3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12만 9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은 10만 주 팔았고 외국인은 11만 주. 요거를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 달 기준 수급이 살짝 엉켰다가 다시 조금 나아질 듯한 그런 느낌은 오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 7만 4천 주 중에 금융투자가 다 담당을 하였습니다.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다 관망이었어요. 1000주, 5000주, 1000주 매수했지만 연기금은 5000주 매도. 한 달 기준 약 15만 주 연기금을 매도했고요. 개인이 51만 주를 매수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그 물량에 대한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은 3거래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이 물량에 24만 주, 28만 주 기간. 요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내고 있었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헬스케어는 수급이 살짝 엉켜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큰 흐름에선 수급은 추세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4월 기준으로 월봉 기준으로 아래꼬리를 계속해서 담아대면서 선수와 세력들은 늘 모아가고 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 12,700주, 기간 12,000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 12,000주 중에 금융투자가 약 9,000주, 투신이 3,000주, 사모펀드가 249주 매수하였습니다. 개인은 약 2만 주 매도 나왔고요. 한 달 기준 2만 주 개인 매도, 외국인 2만 4천 주, 기간은 1,753주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좀 보시죠. 외국인이 어떻게 주창고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이 왔다 갔다 신한 매도 쪽에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를 좀 보겠습니다. JP모건,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가격을 올라가면 누르고 너무 떨어지면 살짝 매수하고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얘가 계속 자주 보여요.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잔챙이일 뿐이다. 중요한 건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입니다. 셀트리온의 12월 8일 어제 기준이죠. 대차 잔고가 3만 5천 주 줄어서 1029만 7천 주입니다. 1000만 주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삼형제 신용잔고 비율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83 거의 바닥권이고요. 헬스케어 1.42 제약 1.18 삼형제 다 바닥권에서 큰 변동의 흐름은 없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어요. 삼형제 다. 자,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월봉인데 보이시죠? 아래 꼬리를 찔끔 달고 있습니다. 요에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을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 같은 위치에 에너지가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여기가 바닥이야라는 시그널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에도 지금은 기업 가치가 성장이 정체된 게 아니고 폭발적인 성장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매크로가 그렇게 박살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려가. 여기가 바닥이야. 그리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 2022년 4월달부터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갈 거야. 너무 올리긴 좀 그래. 비싸게 쇼커버 들어오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실적 성장이 나올 때 전고점 돌파 2023년을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안 되면 24년도 기준점 아래. 이 해가 무척 셀트리온에게는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1차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전까지 떨어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돌파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